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라는 책을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읽게 됐는데요. 아, 딱 내 얘기구나 싶더라고요. 학생들 하나하나의 입장이 되어보는, 또 그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이렇게 대입시켜서 상상해보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그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의 타입이더라고요. 제 개인적 삶에서 보면 생각이 너무 많은 것은 상당히 피곤한 삶을 살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교단에 서 있는 교사에게 생각이 너무 많은 것은 천직인가 싶을 정도의 장점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만의 어떤 고집이나 저만의 독선, 아집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들이 그 너무 많은 생각들로 인해서 많이 커트가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그 학생 입장, 상대방의 입장에서 선생님으로서 해줄 수 있는 고민이나 또 뭐 염려들, 이런 것들을 제가 통제하고 싶어도 통제되지 않을 만큼 머릿속에서 막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이라고 해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원래 일본 문학을 공부한, 그래서 일본 문학자가 되고자 했던 사람이었는데, 대학원에서 이제 박사과정으로 가려고 하는 순간 그 부분에 대한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이것이 인류에게 얼만큼 유익한 일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방향을 틀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린 시각을 가진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는 일에 봉사를 한다면 내가 공부했던 것을 조금 더 사회적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일본어 교사로 일반 학교의 여고에 10여 년간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었죠. 그러다가 어느 해부터인가 학생들이 상당히 그 이전 세대와 다른 학생들이 확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학생들을 교육하고 이렇게 이끌어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 방법, 교육적 지식, 인간에 대한 그런 그 인간 교육에 대한, 성장에 대한, 케이스에 대한 것이 너무 얼마 안 된다. 그 범위를 벗어나는 아이들을 만나니까 그럼 내가 교사로서 뭘 해야 되지? 생각을 하다가 일반 교육이 아닌 특수교육 공부를 한번 해서 학생들을 더 이해하는 폭을 넓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야간에 특수교육 대학원을 이제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특수교육 대학원에 가서 봤더니 그 특수교육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을, 그 사람이 학생일 때 그 학생에게 어떤 교육을 해줘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 학문이었기 때문에, 제가 원래 일반 교육에서 학생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했던 목표에는 완전히 제가 잘못 알고 접근했던 에피소드라고 해야 되나? 그럴 만한 일이었는데, 그 공부를 시작을 해서 이제 마치고 나서 그것은 이제 그러한 공부를 했다라는 것으로 끝나고 계속 제가 일반 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그 특수학교에 부름을 받게 돼서 지금의 이 전북맹화학교로 오게 되었죠. 근데 그 당시 특수교육을 공부할 때는 특수학교에 와서 일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로 좋은 인성을 가지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교육은 똑같겠죠. 하지만 제가 그 청소년 친구들이나 또는 중도실명한 성인분들을 만날 때도 기회가 되면 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아한 시각장애인이 되자라는 얘기를 가끔 해요. 제가 그 미국 뉴욕에 갔을 때 그 미국 전체 시각장애 연맹 회장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나타날 때 저는 그분이 시각장애인인 줄 몰랐거든요. 양복을 잘 차려입고 고개를 꼿꼿이 들고 그 다음에 흰 지팡이를 딱 짚고 이렇게 걸어오는 그 모습이 오히려 정상인보다도 더 우아해 보이고 멋있어서 제가 그때 우아하다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확 새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우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시각장애 학생들은 자기가 어떤 포즈를 취하는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왜냐면 거울을 못 보니까. 그래서 뭐 우리 일반 커뮤니케이션의 80~90%를 차지한다는 그 비언어적 메시지, 이 부분이 다듬어지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고유한 습관들을 가지게 되고 고유한 자세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들을 수정해 주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한테도 그것을 많이 주문하고.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보든지 반듯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더 깨끗하고 더 깔끔하고 더 멋있게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아해지자라는 말을 하는 것은 조금 예, 일반적이지 않은 제 주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술은 그야말로 없는 것에서 정답이 없는 어떤 유형의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것이 그들의 의식을 표현하기에 조금 더 좋은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첫 해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코끼리를 한번 주제로 도전을 해보자. 코끼리에 대한 설명을 어느 정도 해줬어요. 해주고 코끼리를 빚어봐라. 근데 그 친구들도 동화책이든 어디든 코끼리에 대한 형상이나 코끼리가 가지는 이미지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빚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제가 잠시 자리를 떠났다가 이제 이렇게 다시 미술 작품 완성한 걸 보면서 어떤 친구가 만든 걸 보고는 도마뱀이네? 라고 얘기를 저도 모르게 해버렸어요. 왜냐면 워낙 도마뱀처럼 생겨가지고. 예. 그래서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약간 언짢은 듯이 코끼리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하면서, 네가 만든 코끼리가 나 때문에 도마뱀이 돼버렸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제목을 미술전의 제목으로 쓰게 됐고,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자꾸 경계하자라는 의미로 그 미술전의 제목으로 삼아서 올해 3년째 전시를 하게 됐고요. 그 전시를 하는 과정에서도 관람객들에게 그러한 얘기를 해줘요. 이 관람을 보시면서 미술의 완성도나 수준을 보려고 하시면 보실 게 아무것도 없는 전시입니다. 대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시각장애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들여다 보신다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어떤 마음이 조금 더 넓어지시고 또 당신의 인식의 세계도 좀 넓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일전에 저한테 주례를 부탁한 여고 때 가르쳤던 제자가 있어서 그 제자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선생님이 아직 주례하기 젊은데 꼭 나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고등학교 때 교실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그때 마음을 정했다고, 지금 뭘 바꾸려고 하지 마시라고 몰랐던 제 과거의 교사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느껴보는 그런 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경험,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지금의 전북맹학교에 와서는 저희 학교에 이제 어릴 때부터 시각장애 학생으로 들어와서 이곳을 초중고 다 모교로 삼아서 졸업하는 친구도 있고, 또 중간에 시력에 문제가 생겨서 본인이 원래 살던 삶을 방향을 전환해서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들어오시기도 하는데요. 근년에 졸업하셨던 분 중에 그런 중도 실명하셨던 시각장애인 분이 졸업하신 뒤에 학교를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꼭 안으면서 본인이 실명한 이후에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못해서 너무 가슴 아팠는데 이제 다시 직업을 갖게 되고, 그래서 아들한테 처음으로 용돈을 다시 줬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다시 아버지가 되게끔 해준 학교라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참 보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최근에 해봤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든 삶이죠. 가령 우리들에게도 모래주머니를 발목에 한 3kg, 4kg짜리를 차고 앞으로 3, 40년을 걸어 다녀라 라고 했을 때 만만치 않겠죠. 네, 그 이상의 것을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데요.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용어를 옛날엔 썼었어요. 이제는 쓰지 않습니다. 다른 단어를 쓰는데 특수교육, 시각장애 교육은 그 핸디캡을 최대한 가볍게 해주려는 일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본인이 덜어낼 수 있다면 최대한 덜어낸 무게를 가지고 우리 일반 사회의 정상적인 궤도에 같이 올라가는 것, 그것을 지원하는 게 이제 목적이죠. 천식이 있는 사람이 기도 확장제를 복용하면 또 박지성 선수같이 그렇게 프리미어 리거도 될 수 있는 것처럼 특수교육에서도 또 시각장애인에게 그들이 가진 시각장애로 인한 핸디캡, 불편함을 덜어낼 수 있는 뭐 하드웨어적인 도움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어떤 기술적인, 테크닉적인 그런 경험들, 훈련들을 통해서 본인이 정상적인 삶에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올려보낼 수만 있다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저희가 목표하는 바가 되겠고요. 지금 특수교육 관련 법에 보면 지자체장은 장애를 가진 학생을 최대한 조기에 발굴해서 그들에게 교육적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제일 먼저 가서 자기의 시각적 문제를 인지하게 되는 곳은 병원이 될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되겠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한 진단만을 해주고 또 치료에만 집중할 뿐, 그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가 교육적 학령기에 있는 학생이라면 교육적으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기관이 이런 전문화된 교육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를 그 자리에서 같이 해줄 때 우리 사회가 상당히 네트워크와 그런 서비스가 잘 형성된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지자체장이 조기에 장애 학생을 발견해서 교육할 의무의 첫 번째 단추를 꿰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들이 어떤 가진 그런 단순한 시각장애의 핸디캡만 보완해 준다면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인물들이 나오는 장애 영역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학생을 발견을 빨리 해서 그에 맞는 조기 교육을 빨리 서포트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학교를 찾아오게 되는 많은 학생들이 수년에 걸쳐서 그런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시각장애 교육기관이 있다는 걸 알고 왔다는 얘기를 할 때 이 기관에 있는 이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아쉽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있는 이 지역에서 제가 가장 아쉽게 느끼는 부분은 특수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일반 선생님들조차도 시각장애 교육에 대한 테크닉은 물론이고 또 어떤 자문을 해줘야 되는지 사실은 잘 모르신다는 거죠. 일반 학교에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눈이 안 보인다라고 할 때 선생님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은 제일 앞줄에 앉혀주는 정도의 일밖에는 사실 힘들거든요. 힘들고 저도 일반 학교에 있어 봤지만 대입 위주의 공부를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 학생만을 위해서 특별히 확대된 글자로 프린트물을 만들어 준다든지 또는 문제집을 따로 복사해서 준다든지 하는 일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는 시각장애 교육하는 곳이 저희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 저시력교육지원센터라는 부설센터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학생들의 어떤 공부를 하는데 어떤 그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한지 또 어떤 공부 환경 또는 빛에 대한 특성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을 궁금증을 저희 학교로 물어보시면 선생님 입장에서도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고 또 그 가정에게 이 학교에서 그런 교육적 방법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그 부모님과 그 학생에게 맞는
또 서포터를 얼마든지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이 있을 때 그 학생에게 그런 정보의 끈이 연결되도록 하는 그 단계가 제일 아쉽고 좀 많이 소개되고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운 시간을 이렇게 놓치고 본인의 능력이 이렇게 사그라들지 않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희 학생들, 저희 지역에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1950년도 6.25 동란 이후에 시각장애 교육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60여 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죠. 저희 학교는 저는 간이역 같은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안 왔으면 좋을 텐데, 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까지나 기다려주고 있어주는 학교.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꼭 들려서 잘 다시 에너지를 채워서 다시 본 궤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학교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에 대한 그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싶고 그 역할이 잘 수행되도록 필요한 분들이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학교가 되기를 희망하는 그게 꿈이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기도 하고요.